하나, 둘, 셋, 넷. 하나, 둘, 셋, 넷. 보자. 혹시 학교에서 그거 어는 점, 녹는 점에 대한 얘기를, 막 뭐 어는 점, 끓는 점에 대한 얘기를 자세히 했어요? 초반에 네. 분산력 하면서는 자세히 네. 분산력 하면서 어는 점, 뭐 끓는 점, 녹는 점 했을 때 내 강의에도 다 있거든요. 그거 내가 예전에 그거 방학 때 했던 강의에, 그리고 내가 올려준 10장 강의에 다 있어요. 다 있는데 다들 잘 안 보는 모양이긴 하던데, 네, 그 거기 다 있거든요. 거기 다 있는데, 그 기본적으로 뭐 예를 들면 뭐 끓는 점이 됐건 어는 점이 됐건, 사실은 끓는 점 어는 점 모두 이게 사실은 100% 알려져 있지가 않아요. 그래서 완전히 다 비교를 할 수가 없거든요. 비교를 할 수가 없는데, 기본적으로는 이래요. 끓는 점이 됐건 어는 점이 됐건, 끓는 점 어는 점이 화학 결합의 변화를 유도하면, 끓는 점이 됐건 어는 점이 됐건 이게 요 온도가 엄청나게 올라가요. 화학 결합의 변화를 유도하면. 근데 화학 결합의 변화를 유도하지 않으면 온도가 그냥 그렇게 높지 않아요. 높지 않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이게 가장 기본이에요. 예를 들어서 예를 들면 H2O의 끓는 점 얼마예요? 100도씨죠. 끓는 점, 어는 점 얼마예요? 0도씨죠. 근데 NaCl의 어는 점 얼마예요? NaCl 어는 점 800도거든요. 그럼 차이가 심하죠. 그 왜 그러냐는 거예요. 자, NaH2O의 어는 점에서는 저렇게 수소 결합을 하고 있죠. 그럼 수소 결합을 하고 있을 텐데, 어는 점에서는 수소 결합이 확실히 일어나다가 그 다음에 어는 점이 끝나고 나면 어떻게 돼요? 어는 점이 끝나서 물이 되면 이 수소 결합에 약간 영향을 받아서 물 분자가 이렇게 살짝 도망갈 수 있겠죠. 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있는 OH, 여기 있는 OH의 공유 결합은 변해요, 안 변해요? 불변이죠. 그럴 경우 어는 점이 됐건 끓는 점이 됐건 낫다고요. 근데 NaCl은 이온 결합이죠. 그럼 이온 결합은 이 Na 플러스가 Cl 마이너스랑 가까이 있을 때와 거리가 멀어졌을 때 이온 결합은 영향을 받아야 안 받아요? 결합력이 크게 영향을 받죠. 흡니다.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알겠어요? 왜냐하면 이온 결합력은 어떻게 표현돼요? 상수분의 거리분의 전하량의 곱으로 표현되잖아요. 그럼 이온 결합은 거리가 변하면 결합 에너지가 크게 변한다고요.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알겠어요? 네. 그리고 또 반면에 흑연 고체죠. 흑연 고체인데 얘 녹는 점 얼마예요? 이게 한 2000도 넘거든요. 이건 또 왜 그러냐면 흑연 이렇게 돼 있을 때 얘가 또 녹는다는 얘기는 뭐냐면 이 흑연하고 흑연 요 층 사이에 이제 뭐 흑연의 녹는 점은 그렇게 높진 않지만 이게 녹는 점이라고 합시다. 그래 쉽게 얘기하면 그냥 다이아몬드라고 하죠. 다이아몬드.
다이아몬드 같은 경우는 멜팅 포인트가 3000도가 넘거든요. 3000 몇백 도인데 기억이 잘 안 나요. 그럼 뭐냐면 다이아몬드는 흑연으로 돼 있다는 건 알 거고, 그럼 탄소에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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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탄소 이렇게 돼 있으면 이때 얘가 녹는다는 건 뭐예요? 얘가 모두 다 이렇게 원자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럼 원자화가 된다는 얘기는 여기 있는 공유결합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얘가 끊어져야, 이게 잘려야 이게 원자화가 될 거 아니에요. 됩니다.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녹는 점이나 끓는 점이 나타난다고 할 때 이렇게 공유결합 자체가 변하거나 이온결합 자체가 변하거나 혹은 금속결합 자체가 변하는 끓는 점, 녹는 점은 굉장히 기본적으로 높다고요. 근데 여기에 보시면은 끓는 점, 녹는 점에서도 화학결합의 변화가 없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이 다 뭐냐면은 분자성 물질이죠. 분자성 물질은 기본적으로 이 끓는 점과 녹는 점의 온도 변화가 크지가 않아요. 그게 바로 대표적으로 H2O 같은 경우. 무슨 말 알겠죠? 물론 또 분자성 물질끼리 비교를 할 수가 있죠. 그 분자성 물질끼리 비교를 할 때 예를 들면 H2O와 뭐 H2S, 자 얘도 분자성 물질이고 얘도 분자성 물질이죠. 그런데 이 경우는 녹는 점, 끓는 점이 어디가 더 높고 어디가 더 낮겠어요? 이때는 녹는 점, 끓는 점이 여기가 더 높을 수밖에 없다고요. 왜? 여기는 분자간 인력이 수소결합이고 여기는 분자간 인력이 그냥 극성 분자간 인력일 테니까. 무슨 말이냐? 그러니까 이게 노는 물이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고등학교 야구에서 아무리 잘 던지는 투수여도 메이저리그 가면은 막 초찰 거 아니에요. 그런 것처럼 비교를 하는 데 있어서 어디가 녹점이 높냐, 끓는 점이 높냐, 낮냐 할 때 그게 화학결합의 변화와 관계 있냐 없냐를 우선 생각하고, 관계 없다고 했을 때 배웠던 분자간 인력 있죠. 극성 분자간 인력, 분산력, 수소결합 이런 것들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때 이제 뭐가 있냐면 이제 잘 봐요. 여기 이제 화학결합의 변화를 유도하는 아까의 뭐 이온결합 물질이나 이런 다이아몬드 같은 이런 걸 이제 공유결정이라고 하는데 이 공유결정은 이제 됐고요. 분자성 물질의 경우 이제 끓는 점, 녹는 점 비교를 하는 건 이건 또 복잡한 논리가 있어요. 이제 여기서만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만.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뭐 다이아몬드나 NaCl 얘기는 끝이고 이제 거기서 적용되는 게 아니고 얘들 분자성 물질에서 적용되는 것 중에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또 하나 알아둘 건 이제 분자성 물질의 첫 번째 일 끓는 점. 자, 그럼 지금 분자성 물질 얘기하는 거니까 지금 여기에는 방금 얘기했던 NaCl이나 다이아몬드 이런 건 여기 적용되지 않는 거예요. 알겠죠? 적용되지 않는 거야. 그럼 분자성 물질이니까 대표적으로 누구 뭐 H2O, 뭐 CO2, 뭐 HCl 이런 거 등등등을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분자성 물질에서는 끓는 점이 가장 첫 번째가 뭐가 있죠? 바로 분자량이 있죠. 분자량이 크면 끓는 점이 어떻게 돼요? 커지죠. 커지죠. 두 번째 구조가 있죠. 구조가 어떨 때 끓는 점이 올라가죠? 길쭉 할 때 끓는 점이 올라가죠. 알겠죠? 알겠죠? 그리고 세 번째 극성은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아요.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HF, HCl, HBr, HI. 끓는 점 어디가 높아요? 이쪽으로 갈수록 높죠. 이유는 이리 갈수록 뭐가 증가하니까요? 분자량이 커지니까. 극성은 어디가 커요? 다시. HF는 빼고. HF는 빼고. 요 세 개 비교해서. 자, 이때 극성은 어디가 커요?
이쪽이 크죠? 그러니까 극성이 크다고 끓는 점이 높은 게 아니라고요. 보통. 그러니까 극성이 영향을 줄 수는 있는데 그 영향이 크게 중요하진 않아요. 보통은 분자력이 더 높다고요. 그런데 변수가 하나 있죠. 뭐? 수소결합이죠. 수소결합하면 이 끓는 점이 확 증가하죠. 그래서 HF는 여기서 어디에 배치돼요? 여기에 배치되죠. 그래서 HF가 난데없이 커지는 건 수소결합 때문이다. 이렇게 딱 네 가지로 정리하면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어디서? 현미랑 어디서? NaCl에서 적용돼? 다이아몬드에서 적용돼? 절대 안 돼. 알겠어요? 분자성 물질에서만. 이 녹는 점. 자, 다시 한번 얘기해요. 녹는 점 어디서? 분자성 물질에서만. 자, 이때 단서가 필요해요. 분자량이 비슷할 경우예요. 분자량이 비슷할 경우 구조가 동글동글할 경우 MP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분자하고 이런 분자를 비교할 수 있는데 이 둘은 보시다시피 분자량 어때요? 분자량 똑같죠? 근데 얘 같은 경우는 보일링 포인트는 어디가 높아요? 이쪽이 더 높거든요? 왜? 길쭉길쭉하니까요. 근데 MP는 어디가 높다? 이쪽이 더 높아요. 알겠죠? 어디서? 분자성 물질에서. 그리고 단서는 분자량이 비슷할 때. 알겠죠? 같거나 비슷할 때. 알겠죠? 요런 또 특징이 있습니다. 이유는 모르셔도 되고요. 이유는 내 옛날 강의 다 있거든요. 다 있어요. 찾아보면 나오는데 갑자기 물어서 한번 정리를 해드렸어요. 알겠죠? 그렇죠. 예를 들면은 잘 봐요. 그러면 동글동글할 경우 농 좀 높다고? 그러면 세상 동글동글한 분자가 뭐가 있어요? 세상 동글동글한 분자. 비활성 기체요. 뭐 힐륨, 뭐 알곤 다 동글동글하잖아요. 원자로 되어 있으니까. 얘네들은 농 좀 높겠네? 거의 얘네들은 절대 용도에 가깝죠. 힐륨 같은 경우는 농점이 뭐 한 마이너스 270 몇 어쩐데 그거는 분자량 자체가 작아서 뭐냐면 분산력 자체의 스케일이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분산력이 비슷하다는 얘기는 뭐냐면 다른 말로 얘기하면 분산력이 비슷할 경우를 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에만 집중하면 안 돼요. 그럼 세상 동글동글하게 생긴 분자는 비활성 기체인데 그럼 비활성 기체는 그러면 농점이 높느냐? 아니란 얘기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단서들이 중요하다고. 그리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이 얘기를 할 때나 이 얘기를 할 때는 NaCl 들어가? 절대 안 돼. 다이아몬드 하면 절대 안 돼. 얼음 적용돼 안 돼. 얼음. 되잖아. 얼음은 분자성 물질이 아니야. 분자성 물질이 아니라고. 얼음 같은 거 할 때 이런 데 적용이 된다고. 아지 현미 진짜. 그거 알겠죠? 아 답답해. 알겠죠? 그래. 좋아. 누구 보고 있냐? 물어봐야지. 여러분 잘 들리죠? 여러분 현민이 답답하죠? 8명? 맞네. 여러분 현민이 답답하죠? 네, 네라고 하자는 하네 지금. 아 진짜. 현민 무슨 알겠죠? NaCl은 분자성 물질이 아니야. 이게 H 뭐 얼음. 분자성 물질이 맞아요. 드라이아이스는 드라이아이스는 CO2니까 맞아요. 맞지? 아 진짜 알겠죠? 그래 됐다. 개 터졌다. 인성 그래. 됐다. 좋아. 오케이 됐다. 자 그럼 다시 연력학 문제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앞서 여기 내가 풀어봤던 이 문제는요. 내가 교재 번호를 잘못 봤는데 내가
연력학 12장을 두 종류를 줬거든요. 두 종류를. 한 종류는 그냥 열화학 계산하는 문제가 있었는데 아주 좀 옛날에 줬었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다 풀어봤을 것 같은데 얘는 거기 있는 문제거든요. 거기 있는 문제고 지금 오늘 할 거는 이제 그 연력학 제1법칙 적용하는 문제를 풀 건데 내가 이제 뭐 번호를 잘못 가져와가지고 내가 이제 약간 헷갈렸는데 어쨌건 이거는 내가 옛날에 줬던 교재에 있던 거야, 그쵸? 옛날에 줬던 교재 거기 있는 거고 지금은 내가 어제 그제 줬던 걸로 새로 이제 하겠습니다. 자 이제 출발 준다. 음. 됐다. 자 이제 연력학 제1법칙 문제로 갈게요. 자 가자. 자 연력학 제1법칙 이용해가지고 한번 뭐를 풀어볼까요? 뭐를 해볼까? 뭐를 해볼까? 현민이가 어려워할 거 뭐를 해볼까? 뭐를 해볼까? 6번 문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6번 문제. 6번 문제. 자, 6번 문제는요, 사실 예전에 해봤어요. 또 하는 이유는 이 자리에 저기 현민이하고 태인이가 있는데, 태인 이름 알았어요, 내가 알고 있어요. 아 그래. 자 어쨌건 이제 현민이하고 태인이가 있는데 현민이하고 태인이가 지금 이상한 거를 질문했어요. 이상하다기보단 질문할 가치가 있어요. 저거랑 가치가 있는 뭔가를 질문했거든요. 이제 그거를 설명하기 위해서 이걸 다시 한번 볼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얘네들이 지금 질문한 그 내용에 대한 해설이기도 하고 사실은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충분히 가질 수 있는 의문이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자, 요거. 자, 6번은 요겁니다. 아마 이번 연력학 제1법칙 문제 푸는 것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 챕터입니다. 단열가역. 이 관련해서 그 달달달 기억을 해 두셔야 되는 게 좋고요. 단열가역 과정에서는 그 왜 어떤 과정이 성립하죠? 바로 PV 감마 일정 혹은 TV 감마 마이너스 1이 일정 단열과학에서는 이게 성립하죠. 그래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건 얘가 나타나는 유도 과정을 요걸 암기해 주세요. 여러분 학교 기출 중에는 때로 유도를 하세요 라는 문제가 잘 나옵니다. 그래서 이 단열 가역 과정은 사실 이번 시험 챕터에 아주 어려운 내용은 별로 없어요. 그럼 이번 시험에서 가장 어려운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그나마 조금 낼 만한 게 유도 과정을 내자고 하면 이걸 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유도 과정을 꼭 암기를 하세요. 이건 아마 학교인 선생님도 말씀했을 가능성이 있고 나도 뭐 수업 시간 여러 번 얘기했으니까 유도 과정 꼭 복습하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자, 그럼 이제 문제를 봅시다. 자, 보시면 우선 첫 번째. 짜짜짜짠. 뭔 소리야? 그래. 자, 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나 봐요. 자, 네, 그림 그리는 동안 한번 해보세요.
오케이. 됐다. 자, 됐죠? 자, 그러면 어떤 건지 봅시다. 얘가 지금 일기압이 있는 알곤 기체인데 그 단열 가역 팽창을 해서 0.5리터, 0.5리터에서 일단 아이 돼 진짜. 아니 뭐 상관없어요. 0.5리터에서 1리터로 이렇게 부피가 2배가 됐대요. 자, 처음 온도는 25도시고요. 정적 몰비어를 자, 알곤에 대해서 CV를 2분의 3R로 두라고 했네요. 자, CV가 2분의 3R이라는 건 알곤을 뭐로 가정해라? 바로 단원자 이상기체로 가정해라. 알겠죠? 자, 그럼 이게 여기에서 단열 가역 과정이니까 여기서 기본적으로 단열이란 말 나오면 무조건 뭐를 바로 0으로 돌아? Q를 0으로 돌아. 완전 기계적으로. 알겠죠? 그럼 여기에서 우선 맨 먼저 단열 가역 과정이라고 하면 뭐부터 계산해요? 무조건 뭐부터 해요? 단열 가역 무조건 뭐부터 해요? 이게 뭐냐면 이게 단열 가역이면 뭐 생각할 필요도 없어. 단열 가역이면 무조건 뭐부터? 다른 거 볼 필요 없어. 무조건 뭐부터 해야 돼? 온도 변화. 알겠죠? 단열 과정이면 기계적으로 온도 변화부터 계산을 합니다. 그러려면 우선 첫 번째 1 감마. 이거 뭐라고 하죠? 비열 B라고 하죠. 자, 정의는 CP over CB. 그죠? 자, 그러면 CP가 얼마겠어요? 자, 우선 CB가 2분의 3R이니까 CP는 어떻게 구해요? 여기다가 R만큼 더하면 되니까 2분의 5R이겠죠? 그러면 3분의 5. 그러면 여기서 뭘 적용하느냐? 바로 여기 있는 이거. T1, V1, 감마 마이너스 1은 T2, V2, 감마 마이너스 1.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최종 온도 T2를 모르는 거잖아요. 그럼 이 수식을 이용해서 계산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럼 이것으로부터 T2는 T1 곱하기 V1, V2, 감마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T1 한 다음에 V2, V1이 뭐예요? 보시다시피 0.5가 1이 된 거니까 2분의 1이겠죠. 그리고 감마가 3분의 5니까 3분의 2가 되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조금 더 편리하게 표현하면 T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렇게 되겠네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델타 T는 어디서 어디를 빼는 거예요? 바로 나중 온도에서 처음 온도를 빼는 건데 나중 온도 얘가 이거잖아. 그럼 얘 여기다가 이걸 넣어. 그러면 T1 곱하기 1 빼기 2분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이렇게 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빡! 반대로 뺐구나. 아니 반대로가 아니고 맞아? 봐. 맞죠? 맞죠? 너 뭐야? 아이 뭐야 이거? 반대로 뺐구나. 아, 반대로 뺐구나. 반대로 뺐구나. 아이 참.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빼기 1. 맞죠? 맞죠? 어디 갔어? 6번. 좋아. 자, 근데 여기서 이제 잘 보시면 이 값이 사실은 뭐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굳이 궁금하다면 계산기에 넣고 계산해 볼 수가 있잖아요. 넣으면 이 값이 마이너스가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얘가 1보다 작거든. 이게 앞에 마이너스가 있어가지고. 그럼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게 온도가 감소한다는 얘기니까
바로 이 음수라는 얘기니까 바로 여기서 온도가 감소하고 있구나. 그래서 단열 가역 과정에서 일어나는 중요한 어떤 그 성격 중에 하나인 거죠. 뭔 말인지 아시겠죠? 알겠죠? 자, 그럼 이따 여기에서 자, 뭐 해볼 거냐? 바로 내부 에너지 변화 계산해 보겠습니다. 자, 내부 에너지 변화는 항상 어떻게 표현되죠? NCV 델타 T죠. 언제? 이상기체면 무조건 이렇게 된다라고 내가 외우라고 했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N 얼마예요? 몰수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몰수. 네, 몰수. 몰수가 바로 여기 초기 조건에 있네요. 그죠? 초기 조건. 알겠죠? 초기 조건. 그럼 어떻게 되냐면 초기 조건이 P 자, 그러니까 PV는 nRT니까 몰수는 RT분의 PV인 거 아니야? 그럼 압력 부피 RT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럼 압력이 초기 조건이 1atm. 부피는 얼마야? 0.5리터라고 했고. 기체상수 얼마야? 기체상수. RT니까 기체상수. 0.08 있으면 안 돼요. 그래서 그냥 R이라고 써야 돼. R이라고 써야 돼. 이게 써야 돼. 여기서 0.08, 8.4 쓰면 안 돼. 그냥 R이라고 써야 돼. 온도 몇 대? 온도 298켈빈이라고 하면 안 돼. 그냥 T1이라고 해야 돼. 이게 T1이잖아. 그지? T1. 이게 뭐 문제 풀 때 테크닉이긴 한데 하여튼 이게 이만큼이야. 다음 곱하기 CB가 뭐야? CB가 2분의 3R이지. 그지? 그 다음 곱하기 온도 변화가 어떻게 온도 변화가? 온도 변화 이거잖아. 이거잖아. 그러면 T1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빼기 1. 무슨 말 알겠죠? 내가 문제를 풀고 하는 과정을 보면 거의 고집스럽게 숫자를 안 넣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고집스럽게 상수 실제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연력학 계산할 때는 기본적으로 이게 다 나가리가 되거든. 무슨 말 알겠어요? 나가리가 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풀 때 내가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문자로 표기하는 게 오히려 더 편리해요. 오히려 계산기 놓고 하면은 이게 오히려 하다가 시험 몇 번 쳐봐서 알겠지만 계산기 치다가 실수 많이 했죠. 플러스인데 마이너스 치고 곱하기인데 빼기 하고 뭐 이런 분이 나가린 거야. 알겠어요? 그러니까 최대한 계산기에 입력을 하지 말고 최대한 문자로 남겨두는 게 오히려 훨씬 더 문제를 편리하게 풀 수 있는 방법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서 단위가 뭐만 남냐면 ATM 리터만 남겠지? 그럼 이 계산해 주시면 뭐 2분의 3 곱하기 뭐 그대로 쓸까? 그냥 1 곱하기 0.5 곱하기 2분의 3 곱하기 2의 마이너스 3분의 2승 빼기 1. 그 저 자리에 ATM 리터가 남는 거지.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죠? 알겠죠?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 문자를 그대로 두고 되도록이면 계산하지 않는 거예요. 이때 만약 필요하다면 여기에 있는 요거 대신 뭐로 바꿀 수 있다고 했죠? 101.325줄로 나중에 바꾸는 거예요. 알겠죠? 계산기에는 이걸 치는 거야. 알겠죠? 이걸 치는 거야. 이걸 딱 치면 값이 아마 마이너스 28줄 정도로 나올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오케이, 됐다. 그 다음 이렇게 줄게요. 3 내보내지 말고 그다음에
엔탈피. 이 경우 엔탈피 구할 수 있죠. 어떻게? N CP 델타 T. 무슨 말 알겠죠? 누구에 대해서? 이상기체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표현이 되죠. 무슨 말 알겠죠? 오! 그러면 아까 NCB 델타 T하고 NCP 델타 T의 그냥 결정적 차이점이 뭐예요? CB냐? CP냐? 이 차이 아니에요. CP는 값이 얼마예요? 2분의 5R이죠. 그러면 해보나 마나 뭐겠어요? 해보나 마나 1 곱하기 0.5 곱하기 다른 거 다 똑같고 2분의 5만 바뀌는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계산을 중간에 하지 않는 것의 메리트예요. 중간에 계산을 해버렸잖아요. 막 숫자 다 뭉개버리잖아. 숫자 다 뭉개버려서 계산을 해버리면 이거 처음부터 또 다시 해야 돼.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숫자를 최종 단계까지 계속 그대로 두는 거예요. 그러면 오히려 그 뭐냐면 시간을 단축할 수 있어요. 알겠죠? 그래서 엔탈피 계산하면 값이 뭐야? 얼마냐? 하면은 마이너스 47 정도가 나와. 알겠죠? 그 다음 연력학 제1법칙과 관련해서 그 다음 또 뭐 계산해야 되지? 또 뭐 계산해야 되지? 그렇지. 1 계산해야지. 1. 자, 이때 1을 어떻게 해야 돼? 바로 어떻게 되냐면 제가 지금 이건데 이게 무슨 법칙이야? 연력학 제1법칙이지. 근데 얘가 지금 조건을 뭐로 뒀어? 단열을 뒀지. 그럼 단열이면 누가 나가리야? 이게 나가리지. 그럼 이게 바로 W지. 그럼 4번의 변화가 뭐야? 마이너스 28 줄이 된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아까 우리 태인이와 현민이가 질문한 게 뭐냐? 자, 보는 분들 이제 웃을 준비하시고요. 알겠죠? 자, 아까 태인이와 현민이가 뭐라고 해? 아니지. 현민이가 아니구나. 현민이가 아니고 태인이가 뭐라고 했느냐? 뭐라고 했는데? 자, 현민이 아니에요. 얘들아, 이건 현민이 아니야. 알겠죠? 아까 게 현민이고 얼음 그게 현민이고 이건 태인이 알겠죠? 네. 현민 순간 표정 되게 억울했죠. 표정이 되게 억울했는데 지금 난 아닌데 방금 억울해한 표정이었잖아요. 자, 어쨌건 자 여기 이제 태인이가 뭐라고 했느냐? 자, 바로 이겁니다. 저기 줄게요. 여기 준다. 자, 아까 무슨 질문이 있었느냐? 1. 근데 이게 정의상으로다가 왜? 화면은 그 예혁이가 어. 이거 다음 설명 주세요. 응. 스님이 이온 스님이 응. 물과 유리관 사이의 상호작용이 응. 그 이온 쌍극자 상호작용이라는데 그렇죠. 그게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누가 다시 뭐 다시 뭐라고? 그러니까 그 물과 유리관 사이 물과 유리관이요? 네, 물과 유리관 사이가 뭐라고요? 상호작용이 어. 그 이온 쌍극자 상호작용. 이온과 쌍극자요? 네, 이온과 쌍극자요? 네, 그 상호작용은 그게 왜 그런지 이온 쌍극자다. 알았어요. 이거는 조금 이따 얘기 드릴게요. 요거 끝나고 얘기 드릴게요. 자, 어쨌건 봅시다. 자, 여기 보시면은 이게 W가 이제 정의가 어떻게 되냐면 마이너스 인티그럴 P-EX dV죠. V1에서 V2까지. 맞아요? 맞죠? 맞죠? 자, 그럼 이때 여기에서 이건 정의니까 빼도 박도 못한 팩트란 말이에요. 그럼 이때 얘가 지금 문제는 어쨌거나 가역이란 말이지. 그럼 가역은 뭐지? 가역은? 보시다시피 가역은? 바로 그냥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이렇게 된 거지. 얘는 이제 뭐냐면은 시스템 압력이 되는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지금 제가 단열 과정이잖아. 단열 과정이니까 PV 감마가 일정인 거야. 그지? 그럼 얘는 뭐냐면 PV 감마가 예를 들면은 P1, V1 감마승인 거지. 맞아요? 저 마이너스 보는 빽! 마이너스. 하여튼 이건 거지. 그럼 여기서 P1이 얼마야? 1ATM이고 부피가 얼마야? 초기에 0.5리터지. 감마는 뭐였어? 3분의 5였지. 맞아요? 그럼 이때 여기서 알 수 있는 건 P는 지금의 경우 V의 3분의 5승에 1ATM 곱하기 0.5리터 3분의 5승 이렇게 된다는 거 아니야. 맞지? 현민아 맞아요 아니? 수학적으로? 맞죠. 이때 이 자리에 이거 넣어보자 이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이거 됐죠? 자 그러면 쟤를 넣어. 그럼 인티그럴. 자 부피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예요? 부피는 0.5리터에서 1리터까지 변하지. 그럼 압력 자리에다가 1 넣는 거야. 앞에 마이너스 두고 1ATM 곱하기 0.5리터의 3분의 5승 나누기 V의 3분의 5승 dV. 이걸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는 거지. 어떻게 될까? 정확하게 마이너스 28이 나와요. 뭐? 이 값하고 이그젝틀리 더 세임하게 나옵니다. 이거 적분하면 진짜 이렇게 나옵니다. 왜? 해봤어 나도. 사실은 나도 태인이 같은 궁금증이 있어서 학생 때 해봤어. 정확하게 나옵니다.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정의가 뭐가 됐건 간에 그러니까 뭐냐면 학문의 핵심은 뭐예요? 내가 항상 하는 학문의 핵심. 이게 없으면 학문이 아니에요. 학문은 무조건 이게 있어야 돼요. 모든 종류의 학문은 이게 있어야 돼요. 모든 종류의 이게 갖춰지지 않으면 그거는 학문이 아니라 사기예요. 바로 일관성과 통일성. 무슨 말 알겠어요? 즉 뭐냐면 다른 관점으로 가더라도 결론은 같아야 돼. 이게 깨지잖아? 그럼 무조건 사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도 같은 거지. 그런데 딱 봐도 뭐가 편해? 이리 가야지. 무슨 말 알겠어요? 태인아 이제 알겠죠? 이제 저렇게 가는 거 알겠죠? 이렇게 해도 돼. 해도 되는데 귀찮지. 알겠죠? 됐다. 그래서 연력학은 이제 여러분들이 문제를 몇 개 풀어봐서 알겠지만 굉장히 루틴하거든요. 이게 나오는 유형도 정해져 있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수준에서는 이상기체밖에 안 나오기 때문이에요. 실제 시스템의 연력학은 절대 안 나와요. 알겠어요? 절대 안 나오고 무조건 이상기체에 대한 것만 나오기 때문에 유형도 정해져 있고 풀이 방식도 정해져 있어요. 그 풀이 방식에서 벗어나도 되지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고요. 그러니까 연력학 문제는 풀이 방식도 외우고 있어야 돼요. 무슨 말 알겠죠? 이것을 꼭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알겠죠? 현민이가 뭐 자꾸 봐서 또 이상하긴다 해서. 여러분 잘 들리죠? 들죠? 됐다. 자, 지울게요. 이제 지울게요. 자, 그다음. 예, 그 얘기 해드릴게요. 자, 우선 이거 아시죠? 수소결합? 이 수소결합 그의 경우 어떤 경우 수소결합이 되냐면요. 그러니까 이게 수소결합이라는 걸 명심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명심해야 되는데, 자 봐. 수소가 있고 수소가 누군가랑 붙어 있어야 돼. 알겠죠?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수소를 중심으로 요까지가 이제 어떤 분자여야 돼. 무슨 말 알겠죠? 그런데 이때 어떤 Y라는 애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뭔가가 붙어 있을 수 있어. 그런데 이 또한 또 다른 분자 혹은 물질이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이때 만약 X나 Y가 FON 이면 요 사이에 뭐가 가능하다? 하이드로진 본딩이 가능하다.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 컨셉으로다가 설명을 하면, 자 봐요. 수소 OH 예를 들면 OCH3 수소 뭐 이렇게 있다 치자 이런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때 여러분 얘는 뭐예요? 얘는 물이죠. 물. 얘는 뭐예요? 오수소 메틸 CH3면 이거 뭐예요? 이걸 알코올이라고 하거든요. 그중 이제 메테이놀이라고 하는데, 이때 당연히 여기서 수소 결합 돼요, 안 돼요? 수소 결합 된다니까. 무슨 말 알겠죠? 된다니까. 알겠죠? 봐봐요. 된다. 이거 보면 수소가 X, Y 자리에 FON 중에 아무거나 되면 돼. FON 중에 Y가 아무거나 되면 돼. 그럼 여기 X가 하필 물의 산소고 Y가 하필 알코올의 산소여서 이 둘 사이가 수소 결합이 된다는 거지. 그래서 얘를 하나만 더 그려드리면, 이거 보이죠? 요거하고 요거 이게 뭐예요? 얘는 방금 얘기한 알코올이고요. 얘는 누구예요? 오, 태인 어떡하래? 그러는데 이거를 아세톤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요 둘 사이에 수소 결합 돼요, 안 돼요? 요 둘 사이에 수소 결합 돼요, 안 돼요? 현민아, 돼요, 안 돼요? 수소가 어떤 X랑 결합하고 있는데 그게 FON 중에 하나면 돼. 알겠죠? 그리고 또 다른 분자나 또 다른 물질에 Y가 있는데 그 Y가 FON 중에 하나면 된다니까. 그럼 이거 수소 결합 돼, 안 돼? 된다니까. 알겠죠? 그래서 이 알코올과 아세톤 사이의 수소 결합은 굉장히 유명해요. 굉장히 유명해서 뭐 이런 화학 반응이 있을 수 있어요. 알코올 용매 속에서 NaBH4를 활용하면 이 아세톤을 이렇게 만들어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수소가 여기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런 걸 이제 뭐냐면은 그 하이드라이드 리덕션이라고 해요. 그래서 유기화학에서 아주 유명한 반응인데, 이때 중요한 게 여기에 반드시 알코올을 써야 돼요. 다른 용매는 절대 안 돼요. 다른 용매는 안 되고 반드시 알코올을 써야 되는 이유가 이 알코올이 아세톤과 수소 결합을 하면서 아세톤의 반응성을 증가시켜요. 무슨 말 알겠어요? 이게 유기화학에서 아주 중요한 이론 중에 하나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알라는 얘기가 아니고, 이거를 지금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어떤 수소가 X에 붙어 있는데 그게 FON이면 되고,
어떤 물질에 Y가 접근을 했는데 그 Y가 FON이면 이 사이에 뭐가 된다고? 수소 결합이 된다고.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때 물이 있다는 거지. 근데 이제 여기에 유리가 있어, 유리. 근데 유리의 주성분은 SiO2예요. 이게 이제 주 성분이고, 여기에 뭐 리튬, 포타슘, 소듐 양이온이 이렇게 이제 불순물로 들어가 있어. 무슨 말 알죠? 불순물로 들어가 있어. 오징어 게임 본 사람? 아, 시험 기간이라서요? 완전 재밌더만요. 네. 거기에 오징어 게임에 유리 얘기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제 나는 머릿속에 이게 떠올랐는데, 그 유리 중에 그냥 평소에 사용하는 아주 싸구려 유리컵 있죠. 거기에 주성분 SiO2에 이런 애들이 막 들어가 있어요. 근데 이제 유리가 이제 두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파이렉스라고 하는 유리가 있고 막 유리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파이렉스는 SiO2의 어떤 비율이 훨씬 더 커요. 그리고 막 유리는 SiO2 비율이 작고요. 리튬, 포타슘, 소듐 같은 게 여기 들어있고요. 그래서 강도는 얘가 좀 약하고요. 얘가 강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파이렉스에서 이 비율을 높여서 비율이 끝간대로 가버리면, 그게 이제 비율을 계속 높여서 거의 1에 가까워지면 그걸 우리가 수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이게 그러니까 이런 불순물들을 없애기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조금 불가능한 건 아닌데 귀찮거든요. 그래서 이걸 빼고 뺄수록 이제 막유리가 파이렉스로 가고 수정으로 가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쪽으로 갈수록 가격은 어떻게 되겠어요? 비싸지겠죠? 무슨 말 알겠죠? 그리고 이쪽으로 갈수록 강도는 훨씬 강해져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오징어 게임에 보면 이쪽으로 가 있는 강화 유리와 약한 유리로 돼 있는 스텝이 있어요. 계단이 있어요. 낭떠러지 위에. 그래서 거기서 선택해서 건너야 돼요. 그럼 보통 보면 그냥 유리거든요. 근데 그 유리에서 강화 유리 밟으면 살고 약한 유리 밟으면 확 떨어져 죽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중요한 캐릭터가 하나가 있는데 바로 유리 기술자가 있었던 거예요. 그 사람이 빛에 비춰보면 구분이 된다는 거예요. 구분이 됩니다. 나도 알아요. 왜냐하면 화학 실험하면 이런 걸 다 배우거든요. 배우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얘는 이 단면이 어두워요. 얘는 단면이 밝아요. 그리고 흰색이에요. 그래서 유리컵, 예를 들면 단면을 어떻게 보느냐인데, 이게 만약에 이게 컵이라고 칩시다. 여기 엣지 있잖아요. 엣지를 보라는 거예요. 엣지를 이렇게 보면 유리는 여기, 여러분 오늘 지금 한 번도 여러분 인식 안 해봤겠지만 유리는 그냥 투명할 것 같죠. 투명할 것 같은데 그 엣지를요 자세히 들여다보면 강화 유리하고 그냥 유리는 큰 차이가 있어요. 강화 유리는 엣지를 보면, 그러니까 사실은 제일 좋은 건 부러뜨려 보는 거거든요. 부러뜨려 보는 단면이 확실한데, 예를 들면 그런 게임상에서는 부러뜨릴 수는 없잖아요. 그럼 그때 이 엣지를 보는 거예요. 엣지가 딱 비교하면 어떤 건 굉장히 어둡고요, 어떤 건 굉장히 흰색이에요. 그럼 흰색 쪽으로 갈수록 강도가 강한 거예요. 어두울수록 이놈이에요. 무슨 말 알겠죠? 이제 그거를 응용하는 장면이 오징어 게임에 나오거든요. 나는 이제 그걸 예전에 알고 있었기 때문에 뭐 화학 실험할 때 배워요. 배우기 때문에 이제 그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근데 이제 이런 건 우리가 중학교, 고등학교 때 안 배우잖아요. 근데 중학교, 고등학교 때 배우는 걸로 이 두 개를 구분한다면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자, 얘는 이게 있고요. 이쪽은 없다고 하자고요. 그러니까 있다 없다 이게 불순물이 알겠어요? 그럼 불순물이 있냐 없냐를 구분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배우는 걸로 구분할 수 있어요. 네? 아, 중학교 때 크로마토그래피 나오나? 아직 살때 나와요. 나와요. 바로 뭐냐? 불꽃 반응이에요. 실리콘, 산소는 불꽃 반응색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산소는 비금속이고 실리콘도 거의 비금속이니까. 근데 얘네들은 금속이죠. 얘는 무슨 색이더라? 노란색, 빨간색, 뭐 하여튼 뭐 나오잖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렇게 좀 온도가 높은 불을 켜놓고 그냥 막유리를 갖다 대면 거기에 노란색, 빨간색 불빛이 막 올라와요. 근데 파이렉스나 수정가 쪽으로 갈수록 갖다 대면 아무 불꽃이 나오지 않아요. 그냥 그 원래 불꽃색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애들을 불꽃색으로 비교할 수도 있어요. 뭐 여하튼 알겠죠? 근데 이제 지금은 이 유리에 주성분이 SiO2라고 했죠. 그럼 여기에 이제 누가 있다는 얘기냐면 산소 실리콘 결합이 있다는 얘기예요. 당연히 어느 쪽이 플러스고 어느 쪽이 마이너스겠어요.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고 실리콘이 델타 플러스겠죠. 산소가 델타 마이너스고 수소가 델타 플러스고 뭐 그럴 거 아니에요? 무슨 말 알겠어요? 그럼 이때 산소가 어떤 X랑 결합해 있는데 그게 FON 중에 하나야. 그리고 이 물질에 Y가 있는데 그게 FON 중에 하나야. 그럼 이 사이의 상호작용이 뭐냐고요? 수소 결합이라고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러면 내가 보여드리는 이 모델이 지금 보시다시피 그 일관되어 제각각이에요. 일관되게 말씀을 드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물하고 유리는 수소 결합이 나타나요. 무슨 말 알겠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극성 분자 혹은 얘를 이온이라 할 수 있느냐라 한다면 자, HF 바로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는 유명한 분자죠. 근데 얘가 누구랑 수소 결합을 할 수 있냐면 요거 이건 진짜 이온이네요. 요 사이에 수소 결합 할 수 있을까요? 요 수소 결합 할 수 있을까요? 바로 얘는 더 스트롱기스트. 전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결합 중에 가장 결합력이 강해요. 저게 전 우주에 존재하는 수소 결합 중에 최고예요. 이빠이예요, 제가. 이빠이 데스. 알겠죠? 그럼 이 말은 수소 결합을 당연히 극성 분자와 이온 간의 상호작용을 할 수 있느냐? 네, 가능해요.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럴 수 있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렇다면 이게 산소 2-에 실리콘 4+로 이온화가 돼야 된다는 얘기인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내가 봤을 때는 내 관점에서는 어려워요. 왜냐? 자, 예를 들어서 산소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비금속이죠. 근데 실리콘 같은 경우는 얘는 금속이에요? 비금속이에요? 준금속이라고 하거든요. 이제 애매한 거죠.
그리고 사실 이렇게 산화수가 4 플러스로 큰 건 존재하기 쉽다 어렵다? 존재하기가 아주 어렵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 이렇게 이온화를 하느냐, 즉 유리가 이온결합 물질이냐라고 한다면 유리 자체는 극성 공유 물질이라고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여기 이온화가 되는 게 아니라 이거 자체도 공유성 물질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서 나타나는 수소결합은 이것도 극성이고 이게 이온이라기보다는 내 관점으로는 이건 극성 공유 물질이에요. 무슨 말 나겠죠? 근데 이런 얘기 없이 그냥 극성 분자와 이온 간 상호작용이라고 하셨다고요? 여기 일단 네. 그렇게 톡을 보내니까 그래요? 그 이노쌤 시간에 이 수소결합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유리와 물 간의 상호작용 얘기했었어요? 그러면서 SiO2가 약간 이온이다 이런 식으로 SiO2가 이온이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것 같아요. 이렇게 자세히는 안 하신 거죠? 나의 이 뭐냐면은 근데 왠지 내 얘기 굉장히 그럴듯하지 않습니까? 이해가 되잖아요. 내 얘기는 이해가 되잖아. 어거지가 없잖아. 그래서 그렇다면 나의 당부는 그냥 시험에 나오면 그냥 극성 분자와 이온 간 인력이라고 하세요. 알겠죠? 시험 나오면 하시고 영 찔리면 이동생한테 하면 질문을 해보세요. 이런 식으로 하겠죠? 질문하시거나 아니면 뭐 수업 시간에 발표를 한번 해보세요. 선생님 제가 그 유리 그릇에 물 넣었을 때 메니스커스에 대한 내용을 공부한 게 있어서 발표하고 싶습니다 해서 발표를 한번 해봐요. 그럼 이현 선생님 발표하게 하세요? 아 조용히 해! 그러세요? 그건 아니에요? 그냥 선생님께 설명하시는 아 그냥 설명해 주세요. 하여튼 그렇다. 혹시 학교 책에 그런 말이 나오나요? 뭐 책 텍스트 중에 나와요? 여기 네, 뭐라고 돼 있어요? 준달에 뭐라고 돼 있어요? 약간 이런 식으로 그려서 이게 SiO2 이게 예, 그렇죠. 이게 다죠. 네. SiO2가 이제 극성 공유, 그러니까 이게 그 준달 책에도 SiO2에 뭐라고 돼 있냐면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라고 돼 있거든요. 이게 2 마이너스 4 플러스라고 돼 있지가 않다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준달 책도 이런 관점으로 쓰고 있는 건데 이돈 선생님 그렇게 말씀하신 물어봐요. 아니, 시험 나오면 이온이라고 하고요. 영 껄쩍지근하면 한번 여쭤보세요. 왜 이온이라고 했느냐. 뭐라고 하시겠죠. 그럼 그대로 답 쓰세요. 알겠죠? 나라면 그렇게 안 낼 건데 뭐 학교 시험은 선생님 왕이니까 뭐 어쩔 수가 없죠. 오케이 됐다. 지금 몇 시죠? 19분이요? 몇 시 19분이요? 12시요. 아, 진짜. 오케이. 그럼 좀 쉬었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장실 갔다 오세요.